네, 지금부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주관하는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과 자유 발언 순서 그리고 구호 재창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교육의 미래와 관련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짓고 8월 17일 교육부에 확정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국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조차 부정하는 최악의 단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적폐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그 정부 체제 속에서도 몇몇 개혁적 대입 정책과 학교 개혁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속에서 특목고 입시 제도는 개혁되었고 내신 절대평가는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부로 탄핵되었지만 선행교육규제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교육 개혁에 있어서는 경쟁 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절 교육계 대표적인 이해 집단들은 그런 교육개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혁신학교 바람도 불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보수 정부의 차가운 정치 지형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 혁신에 휩써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이 1차 국민들은 입시 경제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만큼은 살리고자 진보 교육감들을 대거 등장시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수업, 경쟁을 극복하는 교육, 학교와 수업의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의 바람이 번번이 대학 입시 장벽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막히자 그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혁신도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뚫어낼 새 정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교육 적폐를 일소하기는커녕 새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며 대학 입시 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학교 교육을 과거 10년, 20년 전으로 퇴행시켜버렸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 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습니다. 학생 고통 가중 원인이었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함으로 학종 내의 순기능과 그로 인한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만 지난 정부 시절부터 침묵하다가 끝내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불신, 수능 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교 교실 개혁은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미래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동반자들이었던 풀뿌리 교육실청 시민들과 교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대신 과거 10년 보수정부 시절 속에서조차 외면받던 구시대 세력들과 손잡고 퇴행적 대입정책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교육개혁의 미온적임을 눈치채자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계, 과학계 등 교과위의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2를 집어넣거나 공통과목 이외의 일반 선택과 교과를 수능 과목에 넣기 위해 집요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이들에게마저 모든 것을 양보하여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토대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과 타협한 나머지 현 정부는 이제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촛불 정부라고 일컬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불러낸 촛불 정부가 아이들을 더 수렁 속에 빠뜨릴 줄이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종말선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라 교육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정부의 중심 잃은 태도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부 하에서 교육개혁은
맞다고 선언한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선언에 앞서 정부가 17일 최종 발표할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필수 사항을 발표하므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와 우리의 요구를 비교하므로 이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주려는 촛불 정부인지 아니면 온갖 이익단체들의 탐욕을 받아내는 또 다른 교육 적폐 정부인지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바로잡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것입니다. 2022년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요소들. 요구 하나, 수능 평가 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100분 이하 표준 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함. 요구 둘, 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함. 요구 셋, 수능 시험 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여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 플러스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요구 넷,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와 과학 툴을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됨. 요구 다섯,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 요구 여섯, 학생부 6개 비고가 영역, 즉 수능 경력, 자격 및 인증, 소논문,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은 대학 대입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는 폐지. 요구 7,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만을 허용. 학생부 면접 기반만을 허용. 요구 8, 2019 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 플러스 고2, 3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취평가제를 부분 도입하고 고고 학점제가 시행되는 2020 학년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함. 요구 9, 고고 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특목고 근거 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함. 만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위원장의 사태를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입시 경쟁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들을 방치하고 자기 사회 궁리만 했던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교육개혁과 관련 그대들은 어떤 정부입니까? 구시대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약자들을 지켜내려는 촛불 정부입니까? 아니면 교육 정책을 20년 전 퇴행시켜 생명을 압살하는 적폐 정부입니까? 8월 17일 대입 정책을 통해 그 대답을 확인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그러면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자유 발언을 2분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상임연구원 최택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교육부가 주도해서 대입제도 개편을 시행할 때 공론화라는 방식을 취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돌이켜보건대 공론화의 개념과 원칙, 방법, 시기상에 있어서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보다 일찍이 바칼로레아라는 논술을 200년 전에 도입해서 지금도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변화시키지 않고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끝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 발전시키는 프랑스 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에 국민교육 대토론회라는 명명으로 1년간 시라크 대통령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온 국민에게 프랑스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묻는
광범위적인 교육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법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처럼 2월, 4월, 6월 3개월에 걸친 제한적인 시기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온갖 성토장이 되는 토론회 방식을 지향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13,000여 회에 넘는 그야말로 저희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1년의 시간을 거쳐서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프랑스의 국민교육 대토론회를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들이 왜 1년 동안 프랑스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도를 청사진을 그리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저희 대입 공론화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단체를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 특위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 안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1안에 지긴 했지만 그 통계상의 유의미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은 이미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혁신이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절대평가 없이는 진정한 수업평가, 수업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12년 동안 국어 문학 수업을 학생들은 받고 졸업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을 울리고 신금을 울리는 자기만의 시를 암송할 수 있겠느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머뭇거리거나 대답을 못합니다. 12년 동안 문학 수업을 교육 수업을 받으면서 시 한 수를 읊조릴 수 없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년 동안 초중고에서 사회 과목에서 역사라는 과목을 학습합니다. 10년 넘게 역사 과목을 학습하지만 역사관이 길러지지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까? 교육부 관계자 포함해서 나라 예산의 40조에서 50조 원을 쓰는 교육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일반 기업 같았으면은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으로 낙인찍혀서 아마 퇴출당하고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달간만이라도 자숙과 성찰의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준엄한 자기 내부의 내면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다시 한번 나흘 후에 결정하게 될 대입 개편의 총체적인 그림을 원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상임 변호사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상대평가 그리고 정시 확대는 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극심한 교육 경쟁 속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시 그리고 상대평가 확대는 이러한 유엔의 권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1등부터 60만 등까지 철저하게 순위를 매기고 경쟁으로 내몰리고 이럼으로써 아이들의 수면권, 건강권, 행복 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런 상황을 교육부는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삶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 책임을 다 하였는지 아니면 방기하였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육부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습받을 권리를 지켜줄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리고 수십 년 뒤일지라도 저희는 교육부가 그런 책임을 정말 끝까지 다 하였는지 준엄하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교과목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제발 배울 수업의 양을 줄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고, 국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학습 분량 20% 30% 정도를 감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 체제에서 적폐 정부라고 일컬음받는 그 정권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장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아이들을 수포자로 만들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교과, 공부에 대한 흥미와 그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그 수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과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게 만들었던 수학의 6과목 가운데서 기하만이라도 줄여서 그것을 배우지 않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기쁨을 아이들이 누리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시도했고, 그래서 다행히 기하 부분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수학계가 얼마나 집요하게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싸움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수학계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과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의 요구를 지켜줘서 기하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너희들 이제 수포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졌다고, 그렇게 조금 미안한 마음을 덜 가진 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난 3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촛불 정부라고 하는 적폐 정부의 모든 적폐를 일소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진로 선택 과목 속에 포함되었던 이 기하 과목이, 그리고 과학 두 과목이 다시 이해 집단의 그 압박에 휘둘려서 다시 수능 범위로 그렇게 포함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학계는, 수학계는 이야기합니다. 기하를 빼면 4차 산업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더 이상 심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기하 과목이 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목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목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미래 역량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라고 쳐봅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이들은 입시 경쟁의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래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여유가, 그런 의지가 너무나 박탈된 가운데 하루하루 입시 경쟁의 노예 상태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방치되면서 끌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입시 경쟁의 노예가 된 우리 아이들에게 기하 과목 더 하나 얹어준다고 해서 4차 산업 미래 역량을 끌어안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커갈 수 있다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묶인 사슬을 풀어주고 아이들을 입시 경쟁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기하만 뺄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덜어주고 배우는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를 모두가 다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교과 이익 집단의 그 요구에 촛불 정부가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들의 피눈물 나는 그 소리 없는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그렇게 하나씩 내주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들을 하나씩 내주어서 이제 8월 17일 날 정부가 발표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분노와 허탈과 좌절의 그 마음만 가지고 이 촛불정부라고 불려주는 교육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과 전망이 없는 이 정부,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안고 8월 17일 그 결과를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그 발표를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발표를 정부가 해서 교육을 바꾸고 일부 국민들과 일부 이해 집단들의 요구에 응해서 문제가 풀려지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가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역사는 도도하게 진보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도도하게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그런 변화의 길로 그렇게 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틀리는 그 물꼬를 되돌이켜가는 온갖 시도는 잠시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그 시도를 했던 집단들은 역사에서 적폐라고 그리고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 기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8월 17일 날 이미 기자들을 통해서 브리핑을 마쳤다고 하나 지금 서울에서 전국에서 청와대 교육부의 총리실에 국민들이 이 결정을 되돌이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당신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그리고 교육의 혁신을 외치는 교사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시 그 결정을 뒤집어서 숙고하고 역사 앞에 우리 아이들의 무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들을 해서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만약에 그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되돌이키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 이전에 그 결정을 했던 사람들, 책임자들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운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마이크를 들고 그리고 우리 기자회견을 앞에 도열하고 있는 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숫자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에는 수백만 수천만 우리 아이들, 부모들, 입시고통 때문에 피 흘리는 아이들의 그런 그 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목소리들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얼마 안 되는 기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다시 수해 동안 이 퇴행으로 인해서 망가진 교육 현실을 바라보고 다시 이 자리에 오지 않도록 다시 변화를 위한 출발선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협력하시고 노력하셔서 변화의 길들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 같이 외치고 본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 같이 마지막 중단하라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육을 짓밟는 대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육을 짓밟는 대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퇴행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에 대입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정부는 곧 있을 대입제도 발표에서 매우 정말 후퇴하는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을 뒤로 물리는 후퇴하는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입제도 공론화에서 정시 비율을 늘리자고 하는 공론화 의제 일환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고 하는 공론화 의제 2안은 분명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것을 교육부와 정부가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였으면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희망의 목소리를 듣고서 일어난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어째서 대입 공론화위원회와 대입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보다도 후퇴하는 안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가? 매우 심각한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현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발전보다는 단지 이익 집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 정부는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적당히 여론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당히 국민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는 방식으로만 가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교육의 본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그 화살은 이 정부에게로 돌아올 것이고 이 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2022학년도 대입 제도 확정안을 발표하기 며칠 전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능 비율의 확대로 인한 학교 교육의 어떤 폐해, 왜곡 그것들을 반드시 막아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